지금 노도강에서 예를 들어 뭐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도강에서 폭락하는 거 보라고. 그 노원구 월계동에 뭐 월계 센트럴 아파트인가요? 뭐 센트럴 아이파크인가? 자, 그게 나왔잖아요. 지난해 12억 5천 하던 게 7억 5천, 한 5억 정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억 5천 하던 게 5억이 빠졌으면 그게 어떻게 조정이냐고. 폭락이지. 그죠? 폭락을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2억 5천 하던 게 왜 7억 5천 가겠어요? 그 지역의 그 아파트는 7억 5천이 가치인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2억 5천원을 주고 살 수가 없는 아파트라는 거야.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거 예를 들어서 뭐 10년, 15년, 뭐 20년 뭐 그렇게 구축의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얼마를 하겠냐고. 그죠? 얼마나 하겠냐고. 그게 뭐 6억, 7억을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6억을 한다고 하면 5억, 6억 한다고 하면 5억 정도 한다고 하세요. 그럼 5억 한다고 하면 그 전세가율이 12억 5천이면 얼마냐고. 그죠? 4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12억 5천은 그 아파트의 가치가 아니었던 거야. 아파트가 뭐 막연히 버블이다, 막연히 폭락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 그 가치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 그게 기준이다. 예전에 2013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왜 폭락을 했어요? 왜 폭등을 했어요? 그 대구, 부산 지방 투자 애들이 와가지고 전세가율이 90%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저평가돼 있네. 그러고 샀던 거 아니야. 자, 그런 점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시고 매매 시점을 잡으시면 되는 거야. 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포인트, 지난주가 0.28이니까 역시 낙폭이 커졌어요. 이게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0.3%면 폭락인 거야. 이 정도면 폭락인 거예요. 뭐 0.4 뭐 그렇게 나오면 이거 옛날에 0.02 뭐 0. 많이 나와야 0.1 막 그랬는데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하락률이 0.30이야. 엄청 크다. 그렇게 보셔야 돼. 자, 서울도 역시 마이너스 0.3.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역시 1.3보다 하락폭이 커져서 0.3이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자, 서울에서 가장 많이 요즘 떨어지는 데가 송파구예요. 요즘 송파구가 0.82. 송파구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도 갭 투자할 수 없고 요즘 이 고가 아파트는 또 투자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취득세가 12%인데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사면 내가 2억 5천 2억 3, 4천을 내야 돼. 취득세로. 여러분 20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내가 취득세로 2억 원을 낼 수 있겠어요? 그거 쉽게 못 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투자로 산다는데, 예? 투자로 사서 내가 그러면 그 2억 2천을 거기서 벌 수 있겠냐고. 그죠? 단기간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데는 투자 손님도 다 끊쳤고 실수요밖에 없는데 실수요가 사기엔 또 너무 비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송파구도 지금 뭐 많이 떨어져서 9억, 19억 정도는 18억, 19억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요즘 전세가가 얼마예요? 옛날에는 뭐 3, 4억 뭐 그렇게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억이야 9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요가 가격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9억에서 9억 5천이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18억, 19억도 비싸 보이는 거야. 자, 어쨌든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그 전세 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집을 사잖아요. 근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전세 수요자가 9억 5천을 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송파구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 전세 가격이 급락하니까 물건을 임대차 보증금을 못 빼주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팔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송파구에도 또 그 헬리오시티라는 큰 단지가 있는데 여기 전용 84가 26일에 17억 8,500에 거래됐대요. 이거 지난해 10월 같은 면적 최고가가 23억 8천. 6억이 떨어졌어요. 그죠? 자, 여기도 역시 전세가가 10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매물 나온 게. 자, 그러니까 23억은 뭐 당연히 버블이고 이 17억 8,500도
비싸 보이는 거죠. 아직도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비싸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제 가면 이제 호가보다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뭐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17억 뭐 중후반대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떨어지겠죠. 내년엔 뭐 더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더 떨어지겠지. 예. 자, 이렇게 성파구가 급락을 하고 있다. 자, 동대문구도 마이너스 0.59 폭락하고 있고, 성북구도 0.59, 강북구 0.49, 성동구 0.46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거래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계약도 급매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종은 마이너스 0.59. 자, 세종이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이거 정말 세종은 이제 규제 완화를 해줬는데 뭐 제가 따로 방송을 한번 하겠지만 세종은 규제 완화를 해줬지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별로 규제 완화 효과가 없어요. 뭐 매수자들이 지금 뭐 세종에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뭐 실수요도 없고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없고, 그리고 지금 투자자가 세종으로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뭐 취득세 12% 내고 8% 내고 들어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만 이제 세종에서 조금 급매물이 거래되는 거는 이제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 대정이나 뭐 청주에서 집을 파신 분들이 이제 세종으로 이주하실 분들, 그런 수요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큰 문제는 뭐냐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 하락이다. 서울 경기도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크고, 그 충격이 바로 부동산 시장 부동산 PF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을 상환을 못하고 자금 조달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버블이 꺼지고 있고 청약시장, 분양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전세 가격이 수도권은 0.60, 서울은 0.54. 전세 가격도 완전히 폭락이에요. 매매 가격보다 더 크게 폭락을 하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자, 이렇게 되면 갭 투자하셨던 분들 그 역전세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앞으로 내년은 2023년은 역전세 대란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 경기도 0.66, 인천이 0.51, 전세 가격도 급락을 하고 있다. 자, 요즘 시장의 또 특징은 당첨이 돼도 계약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수도권 아파트 당첨 후에 미계약분이 2.7배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2.7배를 증가했다. 미계약하는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나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미계약이 나오면 이제 무순위를 넘어가잖아요. 지난해 이제 경쟁률이 118대 1 정도. 근데 올해는 또 이게 식었어, 분위기가. 44대 1로 식었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도 같은 기간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이 371가구에서 1573가구. 그러니까 4배 증가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쟁률이 5대1, 6대1 나와도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안 한다는 거야. 당첨들도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하면 이제 10년 동안 이게 아파트 분양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거야. 막상 이제 안 받으면 뭘 것 같아서 청약을 하는데 당첨되고 보니까 금리도 너무 비싸고, 주변 사람 또 얘기 들어보면 에이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는데 뭐로 분양을 받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계약 점차 증가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734대 1에서 올해는 143대 1로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금리가 시장을 누르고 있다. 금리가 고점을 치지 않았냐,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시장의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 반등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인 게, 시장이라는 게 매물이 소화된다고, 급매물이 소화된다고 해서 이 시장이 반전하고 추세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급매물이 빠지면 다른 급매물이 나오잖아. 그럼 그 다른 급매물을 누가 사줘야 되는데, 그런 연속성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연속성을 가지려면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 전체 상황이 좋아져야 돼.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리든지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든지 어떤 세계 경제 위기가 해결이 되든지, 예? 경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현상이 전체적으로 나태할 시장에 반등하는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급매물이 몇 개 소화된다고 시장은 반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